사실은 고유정이 범행을 위해서 계획한 그 모든 것들이 다시 고유정의 발목을 잡죠. 그 면접 교섭을 진행을 하라라고 이렇게 합의가 된 게 5월 9일이고 고유정이 5월 9일 다음 날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로 범행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고유정이 일주일 동안의 검색 기록이 굉장히 특이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키즈 펜션 CCTV를 검색을 하고요. 또 무인 키즈 펜션, 혈흔과 혈흔 지우는 법도 검색을 합니다. 또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을 검색하기도 하고요. 이제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감기약과 수면제를 처방을 받아서 구입을 합니다. 고유정은 면접 교섭이 재혼 생활에 불화를 가져올 거라 판단해 이날부터 검색을 시작했다고 검찰은 밝힙니다. 졸피뎀과 무인 펜션, 혈흔, 뼈의 무게, 여객선 가판까지 범행 행적이 검색 기록에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검색 기록이 일주일 동안 이제 계속되다가 이제 고유정이 예약을 하기 시작해요. 처음으로 이제 예약한 게 여객선. 사실 청주와 제주를 고유정이 왕복한 일이 많이 있었는데 여객선을 타고 왕복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5월 25일 일주일 전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입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펜션을 예약을 하는데 CCTV가 없고 독채예요. 그래서 한 가족만 한 번에 쓸 수 있는. 그러면서 무인이어서 운영자가 드나들지 않는, 상주하지 않는 그런 이제 펜션을 5월 25일부터 2박 3일 동안 쓰도록 예약을 합니다. 실제로 투숙을 하기 전에도 펜션 운영자한테 전화를 미리 해서 거기 CCTV 없는 거 맞는지, 거기 운영자가 상주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퇴실하고 나서도 굉장히 좀 특이했던 행동이 보통 우리가 펜션에 머물고 가면은 이제 쓰레기를 배출하고 가잖아요. 근데 고유정 같은 경우에 그 쓰레기 봉투들을 본인 차에 이제 굳이 싣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펜션 운영자가 만류하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거 놓고 가면 우리가 치우니까 놓고 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고유정이 그걸 싣고 갔다. 그러니까 다 필요 이상의 행동들이 있네요. 그렇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는 행동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굉장히 좀 이례적인 행동, 남들은 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 오히려 사람들한테 더 그게 기억에 남고 이상하잖아요. 이런 모든 행동들이 결국은 이제 나중에 고유정의 범행을 밝히는데 다 이제 쓰이는 거죠. 그리고 고유정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내가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경찰한테 오히려 내가 입은 상처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 사진에 남은 이제 상처가 결국 이제 고유정의 발목을 잡는 또 이제 근거가 되는데 그것을 이제 법의학자분들이나 감정인들이 보고 소견을 주시잖아요. 이 상처는 자해한 상처, 일부는 자해한 상처고 일부는 본인이 남을 공격하다가 칼이 밀려서 스스로 입게 된 상처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감정 소견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펜션을 현장 감식을 했는데 피해자분의 혈흔이 사실 뭐 주방, 거실, 뭐 벽, 천장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이제 비산이 된 채로 발견이 됐어요. 우발적으로 한 번 피해자를 찔렀다라는 게 고유정의 진술인데 현장에 남은 증거는 그 찌른 횟수가 굉장히 좀 여러 차례고 그러니까 고유정의 진술과는 맞지 않는 증거가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혈흔 지우는 법을 인터넷에서 검색한다고 그 과수사를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주도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런 모든 것들을 예약하고 검색하고 사고 이런 모든 행동들이 결국은 이제 나중에 고유정의 범행을 밝히는데 다 이제 쓰이는 거죠.